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우리가 믿고 사용하던 돈이 휴지 조각이 됐다면 어떨까요? 역사는 늘 80년마다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그 벽을 넘을 방법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암호화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시나요? AI의 급격한 발전, 반도체의 눈부신 진보, 빈부격차의 심화, 달러의 약세, 그리고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히 겹친 사건일까요? 사실 세상의 질서는 늘 비슷한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위기가 오고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마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듯 역사에도 거대한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현대 사회에 맞게 새롭게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헤지 펀드를 만든 레이 달리오입니다. 달리오는 이것을 빅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달리오에 따르면 보통 80년 전후를 주기로 한 사회의 경제, 정치, 국제질서, 신기술이 동시에 뒤흔들리며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세워졌을 때 1930년대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달러 패권이 탄생했을 때 이 모든 순간이 바로 빅사이클 전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빅사이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달리오에 따르면 빅사이클은 단순히 위기와 회복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주기 안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그 안에 작은 사이클들이 수없이 겹쳐 돌아갑니다. 보통 빅사이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단계, 희망과 번영의 단계.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큰 파도를 지나고 나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신뢰와 낙관 속에 투자와 혁신이 폭발합니다. 돈이 돌고 기술이 발전하며 모두가 잘 살 것처럼 보입니다. 2단계, 부채와 불균형의 누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정부는 문제를 돈을 더 찍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빚이 쌓이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며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3단계, 갈등과 분열의 심화. 정치적으로는 좌우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국제적으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됩니다. 신기술은 발전하지만 그 가시는 소수만 가져가고 다수는 소외됩니다. 4단계, 위기 폭발. 결국 경제 위기, 전쟁 혹은 정치 체제의 붕괴 같은 사건이 터지면서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이 큰 주기 안에서도 약 6년에서 10년 주기의 작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작은 사이클은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으로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지만 빅 사이클 단계에 들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존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도대체 빅 사이클의 어느 단계쯤일까요? 마지막 빅 사이클 전환점은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45년 미국 달러가 세계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죠. 달리오의 이론대로라면 2030년대에서 2040년대쯤 전환기의 정점이어야 하는 셈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AI의 급격한 발전 때문입니다. AI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일자리 구조를 바꾸고 부의 분배를 흔들고 사회적 불만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눈부신 진보와 함께 이 변화는 마치 10년을 한순간에 당겨온 것처럼 우리를 전환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달리오가 말한 빅사이클의 후반부 신호들, 부채의 누적, 빈부격차의 심화, 정치적 갈등, 국제 질서의 불안정,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 시계상으로 조금 일러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빅사이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지금이 정말 빅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라면 어떤 일이 만약에 벌어질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이 시기에는 거의 항상 화폐의 붕괴가 뒤따랐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돈을 수레로 실어 나르던 초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1971년 미국은 달러와 금의 연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로 전 세계 화폐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와 같은 나라들이 화폐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국민들이 달러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돈은 금속도 종이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만든 사회적 합의일 뿐이죠. 하지만 빅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부채, 정치적 갈등, 전쟁 같은 충격으로 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은 기존의 돈 대신 새로운 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금 화폐 시스템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부채 달러의 약세 그리고 국제 질서의 불안정은 이 가능성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지갑 속에 있는 이 돈, 내일도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의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 중국과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화폐 약세,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 자산 대신 금을 확대하며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조차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도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종종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무효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곧 달러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신 미국은 결코 파산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가진 달러의 가치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 즉 인플레이션을 통해 빛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물가가 2배가 되면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이제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린 사람은 같은 숫자를 갚더라도 실제로 훨씬 가벼운 부담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달러 가치가 약해질 때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금이 그 대체 자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금은 불편합니다. 거래와 보관 비용이 크고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막대한 유동성을 단기간에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즉, 금이 아무리 많아도 달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금으로 자금이 몰리면 그 돈은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 밖으로 흘러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달러 체제조차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눈앞까지 다가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은행과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누군가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사토시가 제안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발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발상.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초창기 내내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정말 단순히 혁신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데에는 몇 가지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달러 패권 유지입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자본은 금이나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대신 그 자본이 달러 기반 비트코인 ETF 같은 금융 상품으로 흡수되도록 한다면 자본은 여전히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둘째, 자본 통제의 용이성입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밖에서 거래된다면 미국 정부는 그 흐름을 추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와 감독을 기하면 새로운 돈의 흐름조차 미국이 관리하에 둘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투자 수요 확보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본을 금융시장 안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젊은 세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미끼 역할을 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달러 체제가 흔들릴 때도 자본이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안전핀인 셈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흡수하는 것, 혁신을 받아들이는 진보적 태도라기보다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전략적인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왜 암호화폐를 주목해야 할까요? 개인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흔들리거나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때 암호화폐는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AI와 신기술이 사회에 재편하는 시대, 암호화폐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수많은 산업과 서비스가 탄생할 토대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빅사이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지금이 그 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신기술 사이클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에 대비하는 보험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금융 변동을 겪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거대한 전환기, 빅사이클 끝자락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대가 바뀌고 질서가 교체되는 거대한 주기의 마지막 장일지도 모르는 거죠.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시대에 더 단단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부의 흐름을 선도하며 막대한 기회를 손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인플레이션과 격차 심화 속에서 더 큰 빈부격차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 단순히 노동소득만으로는 격차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큰 변동성과 위험을 안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미래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달리오의 말처럼 기존 질서가 영원할 거라 믿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달러 약세, 미국 부채, 빈부격차, 모든 징조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단순히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대비하는 안전망이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암호화폐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